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주름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변화하는 것이 감정이 늙어가는 것인데요. 그 특징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요. 눈물이 메말라 간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느끼지 못한다고 하고요. 표정이 어둡고 공격적이며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늙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삶은 긍정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여기용의 문학산책 여기용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들국화가 부릅니다.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 매일 그대와 도란도란 둘이서 매일 그대와 얘기하고파 새벽빛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밤의 품에 안겨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새벽빛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얘기하고파 정말 매일 그대와 진짜 노래하고파 매일 그대와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시에서 신앙송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송미숙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힘을 모아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숙 낭송가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용의 문화산책 애청자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숙입니다. 좋은 날 눈부시게 좋은 날로 삶을 만들어가는 시인, 신앙송가, 리포터, MC, 한복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송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송미숙 선생님을 이렇게 제가 우리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미숙 낭송가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제가 2014년도에 네. 군인가족 연말 송년회 때 사회를 보았어요. 아, 그때 사회를 보는데 사회자에게 노래 한 곡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노래 대신 신앙송 한 편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네.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낭송한 시가 조지훈의 사모라는 시를 낭송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앵콜송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신앙송을 다른 시를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앵콜송이 들어왔는데도 앵콜 낭송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못했단 말은 차마 못하고 겸손하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꼭 신앙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엄청 아쉬웠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그런 기회에 마이크를 네. 잡고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선다는 게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제게 기회를 주신 건데. 네, 그런 기회를 그렇게 또 네. 그런 또 아쉬움 때문에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되셨군요. 네, 맞아요. 네. 그 데뷔 과정과 이후의 활동 상황 등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처음 낭송가로 활동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어떤 경로였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2014년 그때 군인가족 송년회 때 사회 보면서 낭송을 하고 나도 본격적으로 신앙송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2018년 초부터 신앙송 수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2018년 제9회 월드 미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1000명이 넘는 자리에서 초대 낭송을 겁도 없이 했습니다. 추천받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 만 1년 만에 제5회 난설원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난 2022년도에는 제4회 만에 한용운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 2관왕을 수상하고 나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도 참여하게 되고 또 찾아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준비하시고 나서 참가한 대회도 작은 대회가 아닌데 네. 거기서 대상을 수상하셨다는 건 참 대단한 실력이신 거예요. 운도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낭송에 대한 재능을 네. 늦게 발견하시고 이제 이렇게 대회에서 수상하신 거네, 그죠? 네. 그때 1년 만에 대상을 받으면서 네. 흔한 말로 미쳐서 살았어요.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 신앙송 몰입에 해서 시작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빠른 시간 내에 대상 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앙송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신앙송 초대를 많이 받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지역인 세종부터 시작해서 청주, 서울, 경상도, 전라도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저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제 별명이 전국구입니다. 전국에서 저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해서 전국구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송미숙 낭송가라고도 통하고 전국구 낭송가 하면 저를 또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1년도에 16개국의 주한대사와 주한대사 부인이 참석한 패션쇼 자리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를 우리 한시와 그리고 영시로 낭송을 한 활동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저로서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행사인데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신앙송 대표로 신앙송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세종시 6.25 행사와 그리고 8.15 광복절 행사를 여기서 제가 헌시 낭송과 민족시 낭송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ETV 문학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진행하는 즉석 신앙송 대회, 신앙송 관련된 사회를 3년 이상 맡아왔고요. 또 시인분들의 너튜브 의뢰를 받아서 영상 제작도 하면서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내용을 쭉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전국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참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보통 독자들이나 저희 청취자들이 저보로 전국구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국구로 통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주 멋있게 활동하시네요. 네. 요즘은 시 낭송가들도 시를 많이 쓰시던데요. 네, 네. 낭송가로서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낭송가들이 시를 쓴다면 낭송하는 데 있어서 시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이해도도 크고요. 또 울림이 있는 가슴으로 낭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낭송가들이 애송하는 그런 낭송 시들은 좀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신앙송가 나름대로 누구 A란 사람이 그 어떤 시 낭송을 잘한다 좋다 해서 B라는 사람에 의해서 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각기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색깔 있는 낭송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낭송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송에 대한 의미와 생각을 조금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신앙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윤활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또는 애롭고 슬플 때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어떤 위로, 격려, 행복감을 시 한 편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 유아 때부터 신앙송으로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시를 알고 자라온 아이들은 품성이 아주 각별히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트한 직장 생활 또는 사회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여유와 힐링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아무래도 건망증이나 또 기억력 감퇴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치매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요즘에 최근 그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신앙송가로 활동하시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있겠죠?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식 때 한국 신앙송 대표로 초대낭송 다녀왔을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남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대구 경산 한옥마을에서 궁중한복 패션쇼가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제가 초대낭송으로 갔었는데 관중석에서 저의 신앙송으로 인해서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늘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에 초등학생 그 고학년 팬도 제게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러한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세종시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히 애정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네.
그동안은 전국으로만 활동을 다녔어요. 전국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요. 근데 제가 정작 살고 있는 세종은 어떤 활동을 떠나서 그냥 자택은 숙소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종에서 활동도 하고 또 재능 봉사도 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시작하게 된 지가 지금 만 1년 정도 세종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 두 번째 사례로는 지난 2023년도에 세종 교과서 박물관 정원에서 초대 낭송과 즉석 신앙송 대회를 진행했어요. 그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로는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시민경찰 행사 시에 제가 사회와 초대 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종시청 관할 그 주관으로 6.25 특별 헌시와 8.15 강복절 행사 때 민족시 낭송으로 하여금 점차 세종에서 하는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 작가 활동도 한국문인협회 세종지회와 그리고 백수문학회, 세종시인협회에서 서로 소통하고 즐겁게 작가 활동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시민의 그 마음의 정소 그리고 힐링을 위해서 열린 신앙송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봄학기 종강을 했고요. 하반기는 가을학기 수업인 9월 추석 이후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신앙송을 알리는 차원에서 재능 기부로 무료 수강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강료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세종시에 열린 예술인협회를 창립하셨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새로운 출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세종 열린 예술인협회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은 34명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시인, 그리고 수필가, 신앙송가, 작곡가, 악기 연주자, 화가, 그리고 가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1월 9일 날 첫 종합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이지요. 네. 네. 그 열린 예술인협회의 활동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실 건지요? 네, 저희는 세종 시민의 힐링과 그 행복을 위한 활동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비율의 70%의 인원이 시인과 낭송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낭송은 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인인 회원이 시를 써주시면 그 시를 내년부터는 낭송가들이 직접 낭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시인분들의 시를 많이 알리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같이 힐링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 신앙송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지적해 주신다면요. 네, 그 이전에 지금 저희 신앙송 회원 중에서 9명이 전국 신앙송대회에서 입상을 한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그중 대상 1명, 금상 1명이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 회원들에게 열정을 다 쏟아서 지도를 할 예정이고 전국 신앙송대회에서 대상 수상자로 양성하는 게 첫 번째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 시인분들의 시를 보급받아서 낭송하면서 좀 전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 시인분들의 시를 많은 독자들에게 알리고 시와 낭송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종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여기서 우리 이승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리 내지 마 우리 사랑이 날아가 버려 움직이지 마 우리 사랑이 약해지잖아 얘기하지 마 우리 사랑을 누가 듣잖아 다가오지 마 우리 사랑이 멀어지잖아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그러나 자꾸 눈물이 나서 널 볼 수가 없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소리 내지 마 우리 사랑이 날아가 버려 움직이지 마 우리 사랑이 멀어지잖아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그러나 자꾸 눈물이 나서 널 볼 수가 없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자,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듣고 왔습니다. 우리 송미숙 씨님께서는 세종시 문인협회 부회장님으로 선임되셨던데요. 네, 그랬습니다. 문인으로도 활동을 하시나 봅니다. 아, 네. 제가 지난 2021년도부터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으로 활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네. 이번 연도에 세종시 문인협회 부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직책을 맡은 만큼 회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달려갈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 제가 사단법인 한무리 창조 문인협회에서 등단했습니다. 그 등단 이후로 문인협회 활동과 그리고 전국의 5개 신문사에 저의 시를 주기적으로 시 기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인터넷 신문
전국 도민뉴스에 송미숙의 시의 향기 메인방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송미숙의 시의 향기방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그런 활동도 하시는군요. 네, 네, 네. 시를 쓰시는 거는 언제쯤부터 관심을 가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조금씩 써오기는 했는데요. 네. 그때는 낙서에 가까운 시였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그 이후로 그리움과 어떤 죄스러운 마음을 시를 담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서 우리 자작시 한번 좀 읽어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꽃으로 살다라는 자작시를 지금 낭독하기 이전에 잠깐 이 시를 말씀드리면 농장의 어떤 잡풀 그리고 풀꽃을 보면서 쓴 시예요. 근데 제가 자주 가지를 못하는데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늙은 밝은 모습 그리고 환하게 웃는 꽃들의 모습을 느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어요. 너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이 많았던 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봅니다. 장애를 가진 그 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늘 반갑게 맞이해주고 밝게 웃어줬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웃음꽃으로 살다 마음이 지루하고 허전하다 느껴질 때, 또 무료함 속에 답답하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는 마음을 전부 다 비우고 농장 앞에 꽃 앞에 서보자. 농장에 잡풀이 피워낸 볼품없는 꽃이라도 좋고 기형으로 일그러진 꽃이라도 상관없이 마음 다 비우고 꽃에 다가가 보자. 그 꽃향기 속에 아름다운 고운 웃음꽃이 있고 남들에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꽃들의 웃음에서 참 고운 인생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 내 마음 이렇게 답답하고 허전해도 농장의 꽃들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참 아름답고 곱게 웃음에 춤을 추는구나. 나는 이제 이름 없는 꽃들과 볼품 없는 꽃들을 보며 그들의 고운 웃음 속에서 허전함과 답답함이 얼마나 그릇된 것임을 배우고 간다. 이제 인생의 여로에서 이름 없는 꽃들처럼 고운 웃음꽃으로 살다가 남은 인생의 여행에서 고운 행복을 찾으며 살고 싶다. 제가 이렇게 시를 쓰다 보니까 낭송하는 입장에서 그 더 많은 시인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시낭송할 때 어떤 시를 한 편을 애우는 데만 급급했었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내는 데만 급급했어요. 근데 제가 시를 쓰면서부터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 시 속에서 저 자신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더 감정을 풍부하게 살릴 수가 있어서 더 좋은 낭송을,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울림 있는 낭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시를 들으면서 느낀 감정은 사실 먼저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참 잔잔한 그런 그 시골의 어떤 그런 풍경과 네. 그다음에 들꽃의 모양과 그 속에서 또 웃음꽃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신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이제 문인협회 부회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뭐 꿈과 바라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동안 사실 시인이라는 옷만 입었을 뿐이지, 네. 제가 시를 보면은 저 자신의 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인협회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너의 시는 언제나 살아있다. 너는 없지만 너의 시를 후손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겠느냐. 그러니 신앙송도 좋지만 시창작에 최우선으로 여기고
실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활동을 좀 대폭 줄이고 시창작을 최우선으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웃음꽃으로 살다라는 시집을 한 권을 냈는데 앞으로 2집 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필을 좀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부가 활동으로 사보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때 원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시나 수필을 올리곤 했는데 그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필을 좀 쓰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 원래 선천적으로 문학에 대한 그런 소질이 다양했었나 보네요. 그죠? 많이 부족합니다. 네. 신앙성과 시 쓰는 것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접목하셔서 네. 우리 세종시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네. 우리 송미숙 낭송가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이상우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젠 그리워할 수 없어요.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떠나가버린 그대의 빈자리 다시 채워질 수 없기에 슬픈 이별도 하지 못하고 아픈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무심히 그대 보내야만 했던 그 순간이 미워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말없이 보고 말았던 마지막 그대의 모습 정말로 이별이었나. 이제와 후회할 수 없지만 차라리 우러나 볼 것은 세월이 갈수록 안타까워지는 아쉬움이 싫어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말없이 보고 말았던 마지막 그대의 모습 정말로 이별이었나. 이제와 후회할 수 없지만 차라리 우러나 볼 것은 세월이 갈수록 안타까워지는 아쉬움이 싫어요.
방금 들은 노래 이상우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이 노래 들으면서 잠깐 느낀 건데 갑자기 조금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들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가을에 괜히 조금 센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어서 우리 송미숙 낭송가님의 옛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그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전북 진안이에요. 도립공원 마이산에 정기를 받고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마이산 저도 네. 많이 이제 몇 번 가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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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산을 좋아해가지고. 네. 어릴 적에 어떤 모습의 아이였는지 궁금해져요. 저 어릴 때 별명을 말씀을 드리면 빨릴 거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별명이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그 깡패란 얘기가 세 명의 든든한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오빠들 백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새색시 조용하고 얌전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깍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하고 그 이후로는 소낙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학소녀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네. 소낙비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따로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한번 뭔가를 하려고 맘먹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이든 밤중이든 낮이든 구분하지 않고 해내야만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근성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네. 학창 시절에도 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나요? 네.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시 암기 시험도 있을 만큼 시를 많이 애웠거든요. 그렇게 많이 애웠던 시들인데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세월 탓이겠죠? 예. 그리고 학교 대표로 100일장 대회까지 출전해서 큰 상은 받지 못했지만 입상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학창 시절이나 어릴 때부터의 성장 과정에서도 시를 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꾸준히 좀 제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성장을 못했습니다. 네. 지금도 뭐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이제 뭐 충분히 그걸 상쇄하고도 물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뭐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이젠 시인이기도 하신데 시인으로 활동 폭을 어떻게 넓혀 가실 것인지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마음만 앞서지 실천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는 시창작 공부를 하면서 좀 격이 있는 시를 쓰고 싶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닌 세종의 많은 그 원로 시인분들과 교류하면서 진솔한 저만의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어서 우리가 송미숙 시인님께서는 낭송가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낭송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다양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네. 신앙송 할 때 그 관점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지요? 네.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네.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있으면 네. 좀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신앙송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는 우리 신앙송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멋과 기교를 부리는 그런 낭송이 아니라 정말 정성과 진심이 담긴 그런 낭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절, 예의 있는 그런 낭송, 그러니까 자세, 의상이라든지 애모라든지 좀 갖춰서 나와서 낭송을 했으면 어느 자리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복장, 외모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의상이나 이런 경우를 좀 삼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우리가 그 차를 음미하면서 마시듯이 내가 그 시를 온전하게 내 것의 시로 만들어서 진솔한 낭송, 또 나의 신앙송 한편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낭송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낭송을 한다면 초대된 곳에서 다시 제 초대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네.
그렇군요. 낭송가로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멋과 기교라는 말을 네. 했는데 요즘에 저도 이제 낭송하는 네. 모습들을 많이들 이렇게 가끔가다 보게 되면 네. 거기에 많이 몰입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의 내용에 정말 그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네. 시의 내용 이전에 겉멋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민족시, 저항시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의상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 화려하게 의상을 입고 화려한 메이크업 또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네. 그렇죠. 네. 낭송을 할 때 그 멋과 기교도 중요하지만 네. 또 예의를 다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참 네. 듣는 사람들 보는 예.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금을 더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거북하지 않는 네. 낭송. 네. 네. 예, 저도 이제 지난번에 언젠가요? 아주 오래됐는데 지리산 그 중산리에서 네.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 시비를 제막식을 하면서 네. 이제 그 낭송가님들 모시고 낭송 그 귀천시 낭송 예, 네. 그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네. 거기에 참가했던 어떤 낭송가님께서 네. 낭송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참 굉장히 그 충격이었다고 할까요? 뭐 시를 낭송하면서 그 시에 몰입이 돼서 네, 네, 네. 그 시인 천상병 시인의 어떤 그런 삶의 네. 일부가 돼서 그 과정을 네. 이렇게 좀 가슴으로 울림이 네.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고 그렇죠. 낭송의 매력이 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건 있어요. 낭송가가 낭송을 함으로 인해서 관중들이 울 수는 있지만 낭송가는 절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좀 그런 네. 좀 그런 그래서 자제할 수 있는 자기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것도 참 중요해요. 가끔 보면 본인이 낭송하면서 본인 시에 독취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시낭송가로서 세종시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면요. 네. 지금 세종에는 5개의 낭송협회가 있어요. 서로 활동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야만 서로 상승하고 진정한 세종을 위한 낭송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세종에 있는 낭송가 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일단은 우리 회장들만이라도 서로 만나서 그 세종시의 신앙송 발전을 위해서 한번 우리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2군데 신앙송 회장과는 가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한번 만나려고 하면 서로 일정들이 안 맞다 보니까 만나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5개의 신앙송 협회가 있지만 세종시의 문화 예술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어떤 행사를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낭송가 협회뿐이 아니고 낭송하시는 분들의 모임뿐이 네. 아니고 다른 이런 단체들도 보면 네. 끼리끼리 이렇게만 네. 자기네들 그 정보 네. 공유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네, 그렇죠. 좋은 정보 나누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분위기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참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죠. 네, 우물한 개구리예요. 사실 네네. 우리 협회 회원들과만 관계를 가진다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꾸 많은 낭송가들과 교류를 해야만이 나도 발전하고 상대방도 발전하고 세종시도 더 힐링의 그 도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문학 낭송가들의 단체 문제는 그렇고 네. 세종시 문학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시인과 낭송가는 바늘과 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이 좋은 시를 쓰면
그 시를 낭송가가 낭송으로 잘 전파해서 문학의 세종시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그 바람이 있다면 세종의 문학의 거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 그곳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기를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학의 거리 정말 절실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문학의 거리. 세종시에도 그런 거리가 하나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송미숙 낭송가님이 가장 사랑하는 낭송시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 네, 한번 좀 낭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용운 시인의 나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가 저의 애송시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용서 못할 것도 이해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용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잊어버려야 하겠다는 말은 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잊고 싶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헤어질 때 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무 헤어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떠날 때 울면 잊지 못하는 증거요. 뛰다가 가로등에 기대어 울면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잠시라도 같이 있음을 기뻐하고 애투롭기까지만 한 사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않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참 그렇게 사랑을 네. 한다는 게 참 중요하고 좋죠. 맞아요. 네. 하여튼 지금까지 짧은 시간인데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은 참 다양하고 많을 줄로 압니다만은 네.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소망하시는 일 두루두루 잘 이루시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신청곡과 사연을 간단하게 듣고 네. 신청해 주신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시와 시낭송으로 문화예술이 풍성한 우리 세종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겠습니다. 송미숙 회장님을 중심으로 열정과 사랑으로 멋진 문학도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숙 회장님이 신청한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이 노래 들으며 여경의 문학 산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 밤낮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